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지방선거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종찬, 홍영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빵빵빵빵빵 많이 해주시고요. 자, 홍 기자님, 그래서 그래도 대선 후보였는데 이재명 지지층들이 좀 결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항을 해. 이런 또 분석도 가능하다는 말씀 주시는데,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가 또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투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사전투표율, 총투표율 높고 낮고 이재명, 윤영선 어떻게 유불리가 작동될까요? 이게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60.2%였죠. 60.2%였는데 전체 투표율이 이게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06년도에 51.6%, 2010년도에 54.5%, 2014년에 56.8%, 2018년에 60.2%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뭐 지방선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총선 뭐 대선 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이게 상당히 좀 연구 대상인데 사전투표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사전투표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이 그 유권자들이 의식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다. 이게 이제 90년대 이게 그 대선 같은 경우에 직접 그 직선제가 87년도에 그렇죠. 다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나태합니다. 이제 그 87년도에 굉장히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다가 90년대 들어서 이게 투표율이 확 떨어졌어요. 모든 선거에서.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 분기점이 그러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선거에 투표율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좀 대결 구도가 되는 현상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야 대결이 굉장히 강해지고 여야의 진영 간 충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주목할 건 뭐냐면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20,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젊은 층들이 뭐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했고, 그렇죠. 그 별반 내 한 표가 뭐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고. 그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겠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개항을 어떻게 됩니까? 개항을만 따져보면은, 분명한 거는 다른 모든 이제 광역보다 투표율이 올라갈 건 이제 당연하고, 거의 뭐 70% 선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개항을요? 거의 대선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대선급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디 유불리를 따지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표율이 만약에 60% 밑으로 떨어진다, 6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60, 70대 분들한테 이제 강세인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 투표율이 60이면 윤, 70이면 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70%대로 넘어가면 이쪽 민주당 쪽이 유리해질 수가 있죠. 뭐 하지만 60이면 윤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자, 일단 선거 결과를 인천 계양을도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결과에 따라서 홍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 또는 졌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제 뭐 개항을 승패 하나만 놓고 이제 향후 전국을 얘기할 수는 없고, 전국적인 이 전국적인 승패를 놓고 연동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 여론조사대로 뭐 이제 민주당이 좀 밀리는 한 4개에서 5개, 뭐 많아야 뭐 한 6개 지역 광역단체장 뭐 정도로 한다면 어차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는 거예요. 뭐 한 7개 이상, 8개는 돼야 뭐 비등비등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한 5개 정도 아래로 떨어지면 지는 건데. 3, 4개. 그렇죠. 3, 4개. 뭐 심지어 뭐 한 4개까지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인 그 판세에서는 이제 졌다. 어려웠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겼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만 좋아지는 겁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일단 단성됐으니까 뭐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 시나리오가 유쾌한 시나리오일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민심은 잃은 게 확인이 된 건데 확인이 됐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혁신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에 와서 어떤 당대표로서의 이제 당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혁신에 대한 한계가 생겨버려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강력하게 자리 잡는데 혁신이라는 게 뭐냐?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인물을 이제 발굴하고 영입하고 발굴하고 2년 뒤 총선에서 이제 아주 새롭게 다시 해보자.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586 용태론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오고 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당을 이끈다라고 했을 때는 당의 혁신의 어떤 그 한계점이 딱 동력이 확 줄죠. 그러면은 민심 이런 건 확인됐는데 혁신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좀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2년 뒤에 총선까지도 여야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로 가면서 이게 협치냐 발목 잡기냐 요 논란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 쪽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큰데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갈등이 굉장히 여건하고 세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적인 요 여론도 뭐 그렇게 썩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여튼 뭐 개항을 해서 지면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정치 생명은 정말 큰 타격이 거의 그렇죠. 끝난다고 봐도 과는 아닐 텐데 그렇죠. 간신이라도 이기면 전당대회 도전은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비중 있는 무게감 있는 이 어떤 리더가 민주당에서는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소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물론 이제 뭐 국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그건 남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지금 뭐 이낙연 전 후보나 뭐 전 총리나 뭐 정세균 뭐 전 총리나 이런 분들 뭐 지금 다 무대 뒤로 이제 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비중 있는 분들이 이제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당대표 전당대회 뭐 충분히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굉장히 쉬운 지역구라고 생각했던 텃밭에서 악경무투했다, 고전했다 라고 하는 불명의 꼬리표는 남아있을 거예요. 불명의 꼬리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빠진 이재명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 170석 가까이 되는 이 민주당 내부를 하나로 이렇게 끌어가기에는 거기서도 이제 갈등이 어떤 통합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기에는 약간 요 개항을 결과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김 빠진 맥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자님은 맥주 김 빠지면 안 드시잖아요. 맥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많이 드시던데. 알겠습니다. 홍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홍영님 배정찬 여론고수.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지방선거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 특집에서 더 자세히 상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